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알릴레오 보셨죠? 아니, 네, 진짜 저는 두 번 다 봤어요. 한 54분쯤 되는 거 네. 앞에 뭐 좀 자르고 가면 한 50분쯤 되는 네. 것 같은데 제가 다 받았었습니다. 그 문정인 특보가 한 이야기. 역시 기자 출신답군요. 아니, 받았어야지 정리해달라고 한 보니까 요 종이로 한 9페이지쯤 예. 되니까 예. 그 문정인 특보가 비교적 소상하게 네네. 그 무슨 폼 잡지 않고 네. 뻥 안 치고 네. 소상하게 얘기를 해놔서 야, 이게 도대체 김정은과 문재인 사이에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네. 트럼프와 문재인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네. 큰 윤곽이 잡혀 있네요. 그런 느낌을 갖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문정인 특보가 네. 미국 중심, 네. 미국 일국 체제라고도 하죠. 일극 체제, 양극 체제, 예. 일극 체제라는 국제 정치의 한계에 네. 머리를 세게 받았다. 네. 그리고 이 양반 톤이 확 낮아졌어요. 음. 기가 죽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도 뭐 어제 새벽에도 봤고 오늘 다시 한번 봤습니다만 제가 받았던 그 문정인 특보를 통해서 들은 그 느낌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애걸복걸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애걸복걸하는? 김정은이한테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그게 어. 무슨 얘기냐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영광 실장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거예요. 짧게 설명드리면 어이 김정은 동지 현실은 암담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열심히 1년 넘게 약을 팔고 다녔으나 전 세계는 외면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힘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합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중요한데 이 순간에 보면 우리 김정은 동지가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 행동으로만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더 약을 좀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용기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김정은이에게 애걸복걸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이제 알릴레오에서 문정인 특보 얘기 중에는 그거죠. 북한이 네. 이게 저는 문정인 씨는 항상 북한을 그냥 감싸고 북한은 선의에 가득 차 있는데 내재적 접근으로 미국 내재적 접근 이게 내재적 접근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고 북한에 대해서 지금까지 북한이 하고 있는 건 비핵화에 관련해서 말뿐이다. 네. 북한이 미국이 얘기했던 동창리 핵 실험장 그리고 미사일 실험장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 등에 대해서 행동으로 좀 보여라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행동으로 보여야지 미국이 약간의 신뢰라도 생기고 네. 그리고 조금의 대북 제재를 풀어주는 조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네. 네가 행동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건 진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에서 문정인 특보가 네. 미국에서 박사학위 하신 분이고 그렇죠. 주 전공은 아랍 정치예요. 아랍.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번 알릴레오 하면서 딱 하는 기가 죽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미국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한번 좀 짧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저는 9장으로 정리하셨다고 그랬죠. 저는 이렇게 2페이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페이지.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원래 짧게 정리를 잘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의 요지는 김정은, 네 말이 옳아. 네가 주장하는 게 맞아. 정말 맞아. 그런데 국제 정치는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야. 정은아, 너도 오래 수령하고 싶잖아. 너 아직 어리잖아. 너도 40년, 50년 수령하고 싶잖아. 그러면 경제가 제일 중요해. 그렇죠. 경제가 잘 되려면 평화, 안정이 중요해. 전쟁 나면 다 모든 게 도루묵이야. 그러니 네가 먼저 통 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 나 미국 잘 알거든. 미국에서 아마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나만큼 요즘 최근에 들어서 미국 언론으로부터 인터뷰 요청받는 사람은 없어. 근데 미국은 말이야 언론기관, 연구기관, 의회 등 시스템이 하도 복잡해서 트럼프 네 혼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미국은 말이야 일반 대중은 너한테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워싱턴에 있는 일부 오피니언 리더 그룹만 너한테 관심이 있을 뿐인데 그놈들은 다 의심 덩어리야. 거기다 더욱 중요한 거는 25년 동안 너희 할아버지 말기부터 너희 아버지 때까지 너를 포함해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으면 거기에 응당의 징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심 덩어리들이 바글바글해. 그래요. 그러니까
너 정은아 정말 네가 성과를 보여줘야지 인민들도 너를 따르지 않겠니? 그러니까. 인민뿐이겠니? 군부나 노동당 간부들도 너를 따르려면 너 성과를 보여줘야 돼. 정은아 정말 나 좀 살려주라. 아니 진짜 우리 제인이 형님 좀 살려주라. 그러네. 우리 제인이 형님 좀 죽어 자빠지게 생겼다. 이 얘기예요. 저 문특보는 지금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미국은 철벽이고 네. 미국을 설득해서 변화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결론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문재인 특보의 얘기가 아니고 지난 1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은 네. 문 대통령이 한 거 뭐예요? 미국을 설득하다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야 지금 93년, 94년 저 제네바 핵 합의부터 9.19 합의부터 뭐 해서 북한하고 가서 25년 동안 쏘가서 합의하고 파기되고 한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네. 우리 보고 무슨 뭐 또 그 사기극의 그 프로세스를 들어 북한이 이건 폼페이오도 뭐 미국에 가서 뭐 저 북한 가서 통보한 것이고 네. 핵 리스트를 내놓고 네. 그 검증 절차 그러니까 오늘 뭐 다 검증 절차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그 그렇죠. 검증 절차를 북한이 풀 세트로 내놓지 않는 한 네. 우리는 그거 할 수 없다라고 북한에게 통보하고 우리는 동맹국이니까 우리한테는 강경화 장관 또 영어 잘하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야, 그거 뭐 긴 얘기인지 자꾸 비핵화, 뭐 협상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북한이 100점짜리 뭐 60점 이하는 아니면 되면 한번 얘기라도 좀 진행해 보고 그래 핵무기가 몇 개야? 핵물질 얼마고 미사일은 뭐 능력은 어디까지 됐는데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좀 미국이 워낙 바람 장벽이 그냥 뭐 만리장성 같으니까 이걸 돌파해 보기 위해서 유로 아셈에 가서 뭐 어디 가서 마지막엔 그 뉴질랜드까지 가가지고서 대통령이 호소를 한 거 아니에요. 정상 간엔 이것도 각 정상회담에서는 상대방이 노라고 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얘기는 꺼내지 않는 게 예의죠. 예의고 외교관들의 그건 저 프로토콜인 거거든. 그렇죠. 근데 가가지고 얘기한 거야. 자, 미국은 이거 뭐 비핵화 그 프로그램은 북한이 패키지로 내놓기 전에는 꼼짝도 안 한다 그러지만은 네. 그래도 북한한테 뭔가 좀 줘야지. 걔들도 내놓은 걔들도 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비핵화에 성의를 보일 수 있을 테니까 네. 좀 유엔 안보리 제재나 그 개별 국가들이 또 불가항기했으니 그거 좀 푸는 방식을 조금 하는 게 어떻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노를 한 거예요. 면박에도 되고 제가 황 대표 나 지금 어려운데 한 30만 원만 급전 좀 해주세요.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면박을 줄 수는 없는 거거든. 우리 외교관 diplomats never say no. 노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 외교관은 노라는 말이 아니 황 대표님 30만 원 급한데 좀 하면 외교관은 외교관 이렇게 대답하죠. 아 근데 말이죠. 저 땅이 하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갖고 말을 돌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말을 돌리면서 김 실장 내가 검증. 근데 이 전부 다 그냥 명백하게 면전에 대고 노래가 그랬잖아요. 제 생각에 저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을 거예요. 야,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얘기하고 대통령만 했겠습니까? 그 전에 접촉했던 외교수석, 저 안보실장들 다 모든 라인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단 한 놈도 문재인 대통령 참 사정 어려운 것 같고 한국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니까 말로라도 우리 저 미국하고도 좀 뭐 미 재무부하고도 뭐 관계 협의하고 있는 일이 뭐 좀 있고 한데 북한 전부 CVI들 얘기한 거예요. 아니 오면서 안 그랬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저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 강경화 저 정의용 불러놓고 아니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 우리가 세계 경제 뭐 10등하는 이 나라가 그걸 지렛대로 해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이렇게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까?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통탄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절망과 통탄이 알릴레오에서는 문정인 특보의 한숨으로 나온 거예요. 한숨으로 나온 거죠. 자, 이 대목에서 또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한 번 더 인용해드렸던 내용입니다만 투키디데스의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많이 인용합니다. 외교관들이 옳고 그른 것은 오직 양측의 힘이 동등한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세계에서는 강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약자는 어쩔 수 없이 그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400년 전에 갈파했던 이 원칙은 지금도 국제정치의 대원칙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어제 문정인 특보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 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하나 있다 하는 게 있었어요. 북한은 지금 집요하게 미국을 향해서 단계적 동시 타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린 미국은 이른바 선 비핵화를 갖다가 얘기했는데 우리 제재 제재를 먼저 풀자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산 북한이 많이 얘기했는 줄 알았더니 어제 문정인 특보의 말에 의하면 북한은 단계적 동시 타결을 갖다가 집요하게 미국에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아니다. 선 비핵화 이후에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다 하는 입장이고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선 제재를 해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조금 더 제재 해제를 해주면 제재 해제를 해주면 제재를 완화해주면은 북한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고 약을 1년 동안 팔고 다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는 냉담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과 그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노를 한 거예요.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 대통령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저 외통수에 걸린 거죠. 이쪽 저쪽 활로를 찾아보려고 미국 쪽도 밀어보고 북한 쪽도 밀어보고 우리 뭐 국내적으로야 뭐 또 야당도 좀 밀어보고 했는데 이게 지금 김정은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다라는 외통수에 걸렸는데. 외통수에 걸렸는데. 예.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네. 문정인 특보가 좀 소상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미국이 이것도 철벽인 모양이에요. 네. 자,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이제 저 문정인은 상징적 의미로 또 그렇죠. 국내에서 설명할 때는 뭐 언제 바꿔도 그만이다. 북한이 뭐 변화가 없으면 뭐 취소해 버리면 되는 정치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면서 네. 그 비정상적인 정전 상태를 뭐 해소하고 적대 관계 청산을 위해서 네. 평화 체제 조약으로 가는 길에서는 정전협정 준수하고 유엔 사령부 유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한 그 비핵화 평화 체제를 도모하는 것과 정전선언을 포함한 거죠. 정전선언이 이제 비핵화 정전선언인데 이것과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의 조정은 아무런 관계가 별개 사안이라고 미국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답은 하나라는 거잖아요. 웃기는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그렇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북한이 그런데 왜 그 과도한 선물을 왜 우리가 먼저 줘야 되지? 그렇죠. 지금 북한이 이 핵 없는 세계로 가는 NPT 체제를 깨트린 크라임을 줬으면 퍼니시먼트를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아니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로드맵도 안 내놓는데 어디다 대고 이런 커다란 보따리를 더군다나 미리 보따리 줬다가 그 안에 무슨 뭐 왜 유엔군 사령부는 왜 있느냐? 빨리 평화 체제 안 하면 뭐 평화 체제가 있는데 뭐 국가보안법을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 꺼낼 것도 없이 너무 과도한 보따리니까 못하겠다라고 미국이 딱 잘라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제 보면 이제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는 이른바 남북 문제, 그다음에 미북 간의 문제 등등 한반도를 둘러싼 이 문제는 국내 정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1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경제적으로 그야말로 낙제점에 낙제점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지지율을 유지했던 것은 오로지 평화 무드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무드지요. 실질적 진전이 있는 진전이 없는 가운데 2019년에는 드디어 그 본질이 드러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다급하고 또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통일 안보 책사라는 문정인 특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고뇌, 어떻게 보면 절망감 이런 것을 어제 얘기했는데 저기 서울 답방에 대해서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답방. 말씀하십시오. 예. 서울 답방 얘기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정인 특보는 그것도 사실은 김영철 부장을 비롯한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작년 9월 19일 평양 가서 오로지 보면 장군님의 결단으로 결단된 것인데 그와 같이 정은아 지금 네가 지금 내려와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어떻게 현 상태에서는 우리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네가 아무리 개성공단 이야기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얘기해도 줄 게 없어. 문정인 특보가 자기 말로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했어요. 자, 김정은이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이 교착 상태를 깨뜨리기 위한 뭐 특단의 조치이고 뭐 비장의 뭐 무기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했잖아요. 김정은이 온다고 하더라도 줄 게 없다. 우리가 개성공단이나 저 금강산 관광을
해줄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미국을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이 안 되는 거죠.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넌들 올 수 있겠니? 그러니 다시 돌아와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정은아, 우리 좀 너도 살고 나도 좀 살자. 너도 살고 나도 살려면 야 미국은 야 이만한 미국은 꼼짝도 안 해. 그러니까 네가 조금 말이야 아까 말씀하셨던 동창리, 풍계리 세 가지 아니에요? 영변 핵시설 단지 아니에요? 그 일부라도 조금 네가 보면 좀 가시적인 제스처를 취해주면 그 얘기는 지금 새롭게 얘기 나오는 건 그건데 네. 저 문정인 특보 얘기를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이런 구상을 한 것 같아요. 자, 북미 정상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간다. 그리고 거기서 종전선언을 함께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 제재, 대북 제재를 일정 부분 좀 허물어뜨려 가지고 그걸 손에 쥐고서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가자라는 게 이제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고 이제 스케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완전 빠그라진 완전히 거예요. 빠그라진 거예요. 완전 빠그라졌기 때문에 사실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2019년에 지금 남북 문제 뭐 2차 뭐 답방, 서울 답방, 2차 북미 정상회담 굉장히 비관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답방은 저 문정인 특보는 이제 포기한 것 같고요. 포기했어요. 지금 줄 게 없으니까 와도 뭐 안 될 것 같고 오로지 희망을 걸고 있는 거는 이제 북미 미북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을 이제 여는 것이라는데 그게 열릴 것도 지금 보면은 문정인 특보잖아요. 미국의 워싱턴의 이스태블리시먼트 안보에 대해서 안보 전문가들 외교 전문가들은 다 회의론자라는 거 아닙니까? 크라임 앤 퍼니시먼트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한마디로 문정인 특보를 통해서 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 문재인의 고뇌는 절망, 한숨,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뭐 절망 한숨은 저는 기가 많이 죽었다는. 아니 그러면서 오로지 계속 앞뒤로 숨이 상관하잖아요. 김정은에게 계속 어떤 통 큰 결단 요구하고 있는 이 그러니까요. 모습 속에서 결국 어떻게 보면 외통수에 몰린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이 이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북미 정상회담으로 뭐 돌파구를 뚫고 이런 것들 다시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정인 특보 자기 이름은 자기 말로 지금 다 설명을 했으니까. 1년 반 만에 사람이 이렇게 기가 죽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자, 알릴레오 유시민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유시민이 아니죠. 뭐죠? 노무현 재단에 운영하는 알릴레오 저 유시민 앵커 또 함께 나왔던 패널 이른바 문정인 특보를 통해서 들여다본 문재인 정부의 지금 대북의 어떤 외통수에 몰린 대북 정책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두 번 정독이 아니 정치인가요? 정치 정밀하게 해보니까 이 양반들 고민이 정말 와 닿네요. 이거 남북 문제 이렇게 끌고 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실태가 잘못 꼬였으면 처음부터 풀고 차곡차곡 하세요. 다시 가면 되죠. 그럼 자 감사합니다.